때는 조선 영조 시절 한양 서촌의 고즈넉한 기와집들 사이로 명망 높은 박참판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박서윤이라는 이름의 어여쁜 교수가 살고 있었으니 맑은 눈망울과 비단결 같은 마음씨로 주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허나 행복은 길지 않았으니 서윤이 15되던 해 자애롭던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 그만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힘겹게 붙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서윤아,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내 고운 마음만은 잃지 말 거라. 부디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아버지는 새장가를 들었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윤씨 부인이었죠. 그녀는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고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어쩜 이리도 조신하고 예쁠까? 이제부터 내가 친어미처럼 아껴주마. 하지만 아버지가 관청으로 출근하고 나면 그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내 말이 곧 법이니 토달 생각은 말 거라. 그날 이후 서윤의 방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목이 비틀린 달개 사체가 놓여 있거나 바늘이 촘촘히 박힌 저주 인형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충직한 하녀 은심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아씨, 아무래도 새마님께서 시키신 지 같습니다. 밤마다 마석이가 아씨 방 앞을 서성이는 걸 봤어요. 계모는 아버지 앞에서는 서윤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여보, 우리 서윤이가 요즘 자수솜씨가 부쩍 늘어온 동네에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제게는 친딸이나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뒤에서는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전현이 뭐 그리 귀한 아씨라고 밥을 고봉으로 퍼주는 게냐? 앞으로 반찬 가짓수도 줄이고 찬밥만 내어주어라. 서윤이 17이 되던 해 계모는 경주 김씨 가문과의 혼처를 들고 왔습니다. 서윤아, 아주 좋은 혼처가 들어왔다. 경주 김씨 가문의 장손이라는데 재산도 많고 가문도 훌륭하단다. 하지만 하녀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도령이 기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성질이 난폭하기로 유명하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사실 더 좋은 가문에서도 혼담이 오갔지만 계모는 일부러 가장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혼례날 서윤은 붉은 화롯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잔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 들어온 신랑은 서윤을 본체만체하며 술상부터 찾았습니다. 아, 머리야. 잔칫날은 왜 이리 시끄러운 게야? 그는 술을 몇 잔 더 들이켜더니 그대로 이부자리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타오르는 촛불 아래서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가마를 타고 도착한 시댁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시어머니는 서윤을 보자마자 쏘아붙였습니다. 얼굴만 곱다고 다가 아니다. 내 친정은 그깟 벼슬 하나 빼면 내세울 것도 없지 않느냐? 예,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내 서방이 박으로만 놔두는 것도 다 내가 부덕한 탓이다. 아녀자란 모름지기 지아비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알아야지. 시누이들의 등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소방 맞고 친정에 와 있던 큰 시누이는 사사건건 서윤을 괴롭혔습니다. 옳게 부엌 살림이 이게 뭔가? 국은 짜고 반찬은 멀겋고. 하녀들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가? 남편은 열흘에 한 번 집에 들를까 말까 했고 들어올 때면 늘 기생의 향수 냄새와 연지 자국을 달고 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이 기방에서 다른 사내와 시비가 붙어 칼에 찔려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서윤의 탓으로 돌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내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들보를 잡아먹었구나. 남편 잡아먹은 요망한 것.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서윤에게 노골적으로 죽음을 강요했습니다. 내가 진정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면 죽은 지아비를 따라가는 것이 도리다. 그래야 나라에서 연령운도 내려줄 게 아니냐.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윤은 시어머니가 하인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내일 그년이 절에 다녀오는 길에 손을 써라. 산길에서 스스로 목을 맨 것처럼 꾸미는 게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서윤은 그날 밤 어머니의 유품과 아버지가 비상시에 쓰라고 주셨던 돈을 챙겨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포나루의 작은 주막. 그곳에는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었던 유모오 씨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어쩌다 이리 초췌해지셨소. 서윤은 유모의 품에 안겨 그간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이튿날 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씨, 이리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요. 박물장수라도 해보는 건 어떻겠소? 힘은 들어도 제 힘으로 먹고 살 수는 있을 겁니다. 양반 교수로 자라 등짐을 지고 장터를 떠도는 삶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지만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유모.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발로 서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서윤은 유모가 마련해준 비녀와 옷감, 화장품 등을 들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조롱과 냉대뿐이었습니다. 쯧쯧, 양반댁 아씨가 행상이라니. 세상 말세로다. 곱상하게 생겼네. 물건 말고 다른 건 안 파시오.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양반과 안채부터 기생집, 농가까지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을 찾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녀의 진심과 성실함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서촌아 씨의 물건은 정갈하고 좋다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물장수로 전국을 떠돈 지 수년, 서윤은 제법 돈을 모아 삼청동의 작은 기와집도 장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풍령 고개를 넘던 서윤은 길목을 지키고 있던 왈자패와 마주쳤습니다. 저 계집이 돈 좀 모았다는 박물장수렸다.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서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결국 돌뿌리에 걸려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누군가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날은 마침 형조판서 민준호 대감이 공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대감, 여기 웬 여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민 대감은 다친 서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했습니다. 행색은 남루하나 기품이 남다르구나. 이 여인을 행랑채에 머물게 하고 극진히 보살피도록 하라. 며칠 후 정신을 차린 서윤은 대감댁 하인들을 살뜰히 챙기며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민 대감의 본부인 최 씨였습니다. 저 천안계집이 어디서 굴러들어와 안주인 행세를 하는 게냐. 당장 내쫓아야겠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최 씨는 추풍령의 왈자패들을 몰래 사주하여 그날 밤 행랑채에 있는 서윤을 덮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을 느끼고 미리 대비하고 있던 서윤이 비명을 질렀고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민 대감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붙잡힌 왈자패들은 모든 것이 안방마님의 지시였다고 실토했습니다. 마님께서 저 계집을 더럽혀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들라고 시켰습니다요. 민 대감은 분노와 실망에 휩싸여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어찌 이리 음험한 계략으로 집안을 더럽힐 수 있소?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없소. 결국 최 씨는 그 길로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서윤이 민 대감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감, 그간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보려 합니다. 민 대감은 그녀에게 기구했던 지난 삶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깊은 연민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아씨의 지난 세월이 참으로 고되었구려. 허나 그 시련 속에서도 마음의 품위를 잃지 않았으니 참으로 귀한 분이요. 대감은 서윤에게 떠나지 말고 이 집의 안살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윤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윤의 손길이 닿아 어수선했던 집안은 금세 정돈되었고 하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민 대감은 서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씨. 내가 아씨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씨를 첩으로 들일 생각이 없소. 그대는 내 평생을 함께할 정실 부인이 되어주시오. 서윤은 대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의 그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듬해 봄, 2 사람은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슬아의 아들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훗날 민준호 대감은 좌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박물장수였던 박서윤은 정경 부인의 풍계를 받으며 만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노을지는 대청마루에 앉아 민 대감이 서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온 것이 내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복이요. 대감께서 저를 귀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길 위를 떠도는 장사치였을 겁니다.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개척한 여인, 박서윤. 그녀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오래도록 전해졌 때는 조선 영조 시절 한양 서촌의 고즈넉한 기와집들 사이로 명망 높은 박참판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박서윤이라는 이름의 어여쁜 교수가 살고 있었으니 맑은 눈망울과 비단결 같은 마음씨로 주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허나 행복은 길지 않았으니 서윤이 15되던 해 자애롭던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 그만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힘겹게 붙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서윤아.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내 고운 마음만은 잃지 말 거라. 부디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아버지는 새장가를 들었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윤씨 부인이었죠. 그녀는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고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어쩜 이리도 조신하고 예쁠까? 이제부터 내가 친어미처럼 아껴주마. 하지만 아버지가 관청으로 출근하고 나면 그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내 말이 곧 법이니 토달 생각은 말 거라. 그날 이후 서윤의 방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목이 비틀린 달개 사체가 놓여 있거나 바늘이 촘촘히 박힌 저주 인형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충직한 하녀 은심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아씨, 아무래도 새마님께서 시키신 지 같습니다. 밤마다 마석이가 아씨 방 앞을 서성이는 걸 봤어요. 계모는 아버지 앞에서는 서윤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여보, 우리 서윤이가 요즘 자수솜씨가 부쩍 늘어온 동네에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제게는 친딸이나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뒤에서는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전현이 뭐 그리 귀한 아씨라고 밥을 고봉으로 퍼주는 게냐? 앞으로 반찬 가짓수도 줄이고 찬밥만 내어주어라. 서윤이 17이 되던 해, 계모는 경주 김씨 가문과의 혼처를 들고 왔습니다. 서윤아, 아주 좋은 혼처가 들어왔다. 경주 김씨 가문의 장손이라는데 재산도 많고 가문도 훌륭하단다. 하지만 하녀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도령이 기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성질이 난폭하기로 유명하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사실 더 좋은 가문에서도 혼담이 오갔지만 계모는 일부러 가장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혼례날, 서윤은 붉은 화롯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잔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 들어온 신랑은 서윤을 본체만체하며 술상부터 찾았습니다. 아, 머리야. 잔칫날은 왜 이리 시끄러운 게야? 그는 술을 몇 잔 더 들이켜더니 그대로 이부자리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타오르는 촛불 아래서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가마를 타고 도착한 시댁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시어머니는 서윤을 보자마자 쏘아붙였습니다. 얼굴만 곱다고 다가 아니다. 내 친정은 그깟 벼슬 하나 빼면 내세울 것도 없지 않느냐? 예,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내 서방이 박으로만 놔두는 것도 다 내가 부덕한 탓이다. 아녀자란 모름지기 지아비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알아야지. 시누이들의 등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소방 맞고 친정에 와 있던 큰 시누이는 사사건건 서윤을 괴롭혔습니다. 옳게 부엌 살림이 이게 뭔가? 국은 짜고 반찬은 멀겋고. 하녀들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가? 남편은 열흘에 한 번 집에 들를까 말까 했고 들어올 때면 늘 기생의 향수 냄새와 연지 자국을 달고 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이 기방에서 다른 사내와 시비가 붙어 칼에 찔려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서윤의 탓으로 돌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내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들보를 잡아먹었구나. 남편 잡아먹은 요망한 것.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서윤에게 노골적으로 죽음을 강요했습니다. 내가 진정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면 죽은 지아비를 따라가는 것이 도리다. 그래야 나라에서 연려문도 내려줄 게 아니냐.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윤은 시어머니가 하인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내일 그년이 절에 다녀오는 길에 손을 써라. 산길에서 스스로 목을 맨 것처럼 꾸미는 게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서윤은 그날 밤 어머니의 유품과 아버지가 비상시에 쓰라고 주셨던 돈을 챙겨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포나루의 작은 주막. 그곳에는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었던 유모오 씨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어쩌다 이리 초췌해지셨소. 서윤은 유모의 품에 안겨 그간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이튿날 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씨, 이리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요. 박물장수라도 해보는 건 어떻겠소? 힘은 들어도 제 힘으로 먹고 살 수는 있을 겁니다. 양반 교수로 자라 등짐을 지고 장터를 떠도는 삶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지만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유모.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발로 서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서윤은 유모가 마련해준 비녀와 옷감, 화장품 등을 들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조롱과 냉대뿐이었습니다. 쯧쯧, 양반댁 아씨가 행상이라니. 세상 말세로다. 곱상하게 생겼네. 물건 말고 다른 건 안 파시오.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양반과 안채부터 기생집, 농가까지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을 찾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녀의 진심과 성실함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서촌아 씨의 물건은 정갈하고 좋다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물장수로 전국을 떠돈 지 수년, 서윤은 제법 돈을 모아 삼청동의 작은 기와집도 장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풍령 고개를 넘던 서윤은 길목을 지키고 있던 왈자패와 마주쳤습니다. 저 계집이 돈 좀 모았다는 박물장수렸다.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서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결국 돌뿌리에 걸려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누군가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날은 마침 형조판서 민준호 대감이 공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대감,
여기 웬 여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민 대감은 다친 서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했습니다. 행색은 남루하나 기품이 남다르구나. 이 여인을 행랑채에 머물게 하고 극진히 보살피도록 하라. 며칠 후 정신을 차린 서윤은 대감대 카인들을 살뜰히 챙기며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민 대감의 본부인 최 씨였습니다. 저 천안계집이 어디서 굴러들어와 안주인 행세를 하는 게냐. 당장 내쫓아야겠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최 씨는 추풍령의 왈자패들을 몰래 사주하여 그날 밤 행랑채에 있는 서윤을 덮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을 느끼고 미리 대비하고 있던 서윤이 비명을 질렀고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민 대감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붙잡힌 왈자패들은 모든 것이 안방마님의 지시였다고 실토했습니다. 마님께서 저 계집을 더럽혀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들라고 시켰습니다요. 민 대감은 분노와 실망에 휩싸여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어찌 이리 음험한 계략으로 집안을 더럽힐 수 있소?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없소. 결국 최 씨는 그 길로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서윤이 민 대감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감, 그간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보려 합니다. 민 대감은 그녀에게 기구했던 지난 삶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깊은 연민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아씨의 지난 세월이 참으로 고되었구려. 허나 그 시련 속에서도 마음의 품위를 잃지 않았으니 참으로 귀한 분이요. 대감은 서윤에게 떠나지 말고 이 집의 안살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윤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윤의 손길이 닿아 어수선했던 집안은 금세 정돈되었고 하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민 대감은 서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씨. 내가 아씨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씨를 첩으로 들일 생각이 없소. 그대는 내 평생을 함께할 정실 부인이 되어주시오. 서윤은 대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의 그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듬해 봄, 두 사람은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슬아의 아들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훗날 민준호 대감은 좌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박물장수였던 박서윤은 정경 부인의 풍계를 받으며 만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노을지는 대청마루에 앉아 민 대감이 서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온 것이 내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복이요. 대감께서 저를 귀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길 위를 떠도는 장사치였을 겁니다.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개척한 여인, 박서윤. 그녀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오래도록 전해졌 때는 조선 영조 시절 한양 서촌의 고즈넉한 기와집들 사이로 명망 높은 박참판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박서윤이라는 이름의 어여쁜 교수가 살고 있었으니 맑은 눈망울과 비단결 같은 마음씨로 주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허나 행복은 길지 않았으니 서윤이 15되던 해 자애롭던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 그만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힘겹게 붙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서윤아.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내 고운 마음만은 잃지 말 거라. 부디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아버지는 새장가를 들었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윤씨 부인이었죠. 그녀는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고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어쩜 이리도 조신하고 예쁠까? 이제부터 내가 친어미처럼 아껴주마. 하지만 아버지가 관청으로 출근하고 나면 그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내 말이 곧 법이니 토달 생각은 말 거라. 그날 이후 서윤의 방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목이 비틀린 달개 사체가 놓여 있거나 바늘이 촘촘히 박힌 저주 인형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충직한 하녀 은심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아씨, 아무래도 새마님께서 시키신 지 같습니다. 밤마다 마석이가 아씨 방 앞을 서성이는 걸 봤어요. 계모는 아버지 앞에서는 서윤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여보, 우리 서윤이가 요즘 자수솜씨가 부쩍 늘어온 동네에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제게는 친딸이나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뒤에서는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전현이 뭐 그리 귀한 아씨라고 밥을 고봉으로 퍼주는 게냐? 앞으로 반찬 가짓수도 줄이고 찬밥만 내어주어라. 서윤이 17이 되던 해, 계모는 경주 김씨 가문과의 혼처를 들고 왔습니다. 서윤아, 아주 좋은 혼처가 들어왔다. 경주 김씨 가문의 장손이라는데 재산도 많고 가문도 훌륭하단다. 하지만 하녀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직도령이 기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성질이 난폭하기로 유명하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사실 더 좋은 가문에서도 혼담이 오갔지만 계모는 일부러 가장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혼례날, 서윤은 붉은 화롯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잔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 들어온 신랑은 서윤을 본체만체하며 술상부터 찾았습니다. 아, 머리야. 잔칫날은 왜 이리 시끄러운 게야? 그는 술을 몇 잔 더 들이켜더니 그대로 이부자리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타오르는 촛불 아래서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가마를 타고 도착한 시댁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시어머니는 서윤을 보자마자 쏘아붙였습니다. 얼굴만 곱다고 다가 아니다. 내 친정은 그깟 벼슬 하나 빼면 내세울 것도 없지 않느냐? 예,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내 서방이 밖으로만 놔두는 것도 다 내가 부덕한 탓이다. 아녀자란 모름지기 지아비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알아야지. 시누이들의 등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소방 맞고 친정에 와 있던 큰 시누이는 사사건건 서윤을 괴롭혔습니다. 옳게 부엌 살림이 이게 뭔가? 국은 짜고 반찬은 멀겋고. 하녀들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가? 남편은 열흘에 한 번 집에 들를까 말까 했고 들어올 때면 늘 기생의 향수 냄새와 연지 자국을 달고 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이 기방에서 다른 사내와 시비가 붙어 칼에 찔려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서윤의 탓으로 돌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내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들보를 잡아먹었구나. 남편 잡아먹은 요망한 것.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서윤에게 노골적으로 죽음을 강요했습니다. 내가 진정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면 죽은 지아비를 따라가는 것이 도리다. 그래야 나라에서 연령운도 내려줄 게 아니냐.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윤은 시어머니가 하인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내일 그년이 절에 다녀오는 길에 손을 써라. 산길에서 스스로 목을 맨 것처럼 꾸미는 게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서윤은 그날 밤 어머니의 유품과 아버지가 비상시에 쓰라고 주셨던 돈을 챙겨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포나루의 작은 주막. 그곳에는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었던 유모 오씨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어쩌다 이리 초췌해지셨소. 서윤은 유모의 품에 안겨 그간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이튿날 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씨, 이리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요.
박물장수라도 해보는 건 어떻겠소? 힘은 들어도 제 힘으로 먹고 살 수는 있을 겁니다. 양반 교수로 자라 등짐을 지고 장터를 떠도는 삶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지만 서유는 결심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유모.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발로 서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서유는 유모가 마련해준 비녀와 옷감, 화장품 등을 들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조롱과 냉대뿐이었습니다. 쯧쯧, 양반댁 아씨가 행상이라니. 세상 말세로다. 곱상하게 생겼네. 물건 말고 다른 건 안 파시오.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서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양반가 안채부터 기생집, 농가까지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을 찾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녀의 진심과 성실함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서촌아 씨의 물건은 정갈하고 좋다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물장수로 전국을 떠돈 지 수년, 서유는 제법 돈을 모아 삼청동의 작은 기와집도 장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풍령 고개를 넘던 서유는 길목을 지키고 있던 왈자패와 마주쳤습니다. 저 계집이 돈 좀 모았다는 박물장수렸다.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서유는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결국 돌뿌리에 걸려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누군가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날은 마침 형조판서 민준호 대감이 공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대감, 여기 웬 여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민 대감은 다친 서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했습니다. 행색은 남루하나 기품이 남다르구나. 이 여인을 행랑채에 머물게 하고 극진히 보살피도록 하라. 며칠 후 정신을 차린 서윤은 대감댁 하인들을 살뜰히 챙기며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민 대감의 본부인 최 씨였습니다. 저 천안계집이 어디서 굴러들어와 안주인 행세를 하는 게냐. 당장 내쫓아야겠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최 씨는 추풍령의 왈자패들을 몰래 사주하여 그날 밤 행랑채에 있는 서윤을 덮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을 느끼고 미리 대비하고 있던 서윤이 비명을 질렀고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민 대감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붙잡힌 왈자패들은 모든 것이 안방마님의 지시였다고 실토했습니다. 마님께서 저 계집을 더럽혀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들라고 시켰습니다요. 민 대감은 분노와 실망에 휩싸여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어찌 이리 음험한 계략으로 집안을 더럽힐 수 있소?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없소. 결국 최 씨는 그 길로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서윤이 민 대감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감, 그간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보려 합니다. 민 대감은 그녀에게 기구했던 지난 삶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깊은 연민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아씨의 지난 세월이 참으로 고되었구려. 허나 그 시련 속에서도 마음의 품위를 잃지 않았으니 참으로 귀한 분이요. 대감은 서윤에게 떠나지 말고 이 집의 안살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윤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윤의 손길이 닿아 어수선했던 집안은 금세 정돈되었고 하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민 대감은 서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씨. 내가 아씨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씨를 첩으로 들일 생각이 없소. 그대는 내 평생을 함께할 정실부인이 되어주시오. 서윤은 대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의 그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듬해 봄, 두 사람은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슬아의 아들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훗날 민준호 대감은 좌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박물장수였던 박서윤은 정경 부인의 풍계를 받으며 만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노을지는 대청마루에 앉아 민 대감이 서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온 것이 내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복이요. 대감께서 저를 귀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길 위를 떠도는 장사치였을 겁니다.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개척한 여인, 박서윤. 그녀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오래도록 전해졌 때는 조선 영조 시절 한양 서촌의 고즈넉한 기와집들 사이로 명망 높은 박참판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박서윤이라는 이름의 어여쁜 교수가 살고 있었으니 맑은 눈망울과 비단결 같은 마음씨로 주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허나 행복은 길지 않았으니 서윤이 15되던 해 자애롭던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 그만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힘겹게 붙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서윤아.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내 고운 마음만은 잃지 말 거라. 부디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아버지는 새장가를 들었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윤씨 부인이었죠. 그녀는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고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어쩜 이리도 조신하고 예쁠까? 이제부터 내가 친어미처럼 아껴주마. 하지만 아버지가 관청으로 출근하고 나면 그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내 말이 곧 법이니 토달 생각은 말 거라. 그날 이후 서윤의 방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목이 비틀린 달개 사체가 놓여 있거나 바늘이 촘촘히 박힌 저주 인형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충직한 하녀 은심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아씨, 아무래도 새마님께서 시키신지 같습니다. 밤마다 마석이가 아씨 방 앞을 서성이는 걸 봤어요. 계모는 아버지 앞에서는 서윤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여보, 우리 서윤이가 요즘 자수솜씨가 부쩍 늘어온 동네에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제게는 친딸이나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뒤에서는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전현이 뭐 그리 귀한 아씨라고 밥을 고봉으로 퍼주는 게냐? 앞으로 반찬 가짓수도 줄이고 찬밥만 내어주어라. 서윤이 17이 되던 해, 계모는 경주 김씨 가문과의 혼처를 들고 왔습니다. 서윤아, 아주 좋은 혼처가 들어왔다. 경주 김씨 가문의 장손이라는데 재산도 많고 가문도 훌륭하단다. 하지만 하녀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도령이 기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성질이 난폭하기로 유명하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사실 더 좋은 가문에서도 혼담이 오갔지만 계모는 일부러 가장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혼례날, 서윤은 붉은 화롯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잔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 들어온 신랑은 서윤을 본체만체하며 술상부터 찾았습니다. 아, 머리야. 잔칫날은 왜 이리 시끄러운 게야? 그는 술을 몇 잔 더 들이켜더니 그대로 이부자리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타오르는 촛불 아래서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가마를 타고 도착한 시댁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시어머니는 서윤을 보자마자 쏘아붙였습니다. 얼굴만 곱다고 다가 아니다. 내 친정은 그깟 벼슬 하나 빼면 내세울 것도 없지 않느냐? 예,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내 서방이 박으로만 놔두는 것도 다 내가 부덕한 탓이다. 아녀자란 모름지기 지아비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알아야지. 시누이들의 등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소방 맞고 친정에 와 있던 큰 시누이는 사사건건 서윤을 괴롭혔습니다. 옳게, 부엌 살림이 이게 뭔가? 국은 짜고 반찬은 멀겋고. 하녀들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가? 남편은 열흘에 한 번 집에 들를까 말까 했고 들어올 때면 늘 기생의 향수 냄새와 연지 자국을 달고 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이 기방에서 다른 사내와 시비가 붙어 칼에 찔려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서윤의 탓으로 돌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내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들보를 잡아먹었구나. 남편 잡아먹은 요망한 것.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서윤에게 노골적으로 죽음을 강요했습니다. 내가 진정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면 죽은 지아비를 따라가는 것이 도리다. 그래야 나라에서 연령운도 내려줄 게 아니냐.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윤은 시어머니가 하인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내일 그년이 절에 다녀오는 길에 손을 써라. 산길에서 스스로 목을 맨 것처럼 꾸미는 게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서윤은 그날 밤 어머니의 유품과 아버지가 비상시에 쓰라고 주셨던 돈을 챙겨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포나루의 작은 주막. 그곳에는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었던 유모 오씨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어쩌다 이리 초췌해지셨소. 서윤은 유모의 품에 안겨 그간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이튿날 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씨, 이리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요. 박물장수라도 해보는 건 어떻겠소? 힘은 들어도 제 힘으로 먹고 살 수는 있을 겁니다. 양반 교수로 자라 등짐을 지고 장터를 떠도는 삶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지만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유모.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발로 서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서윤은 유모가 마련해준 비녀와 옷감, 화장품 등을 들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조롱과 냉대뿐이었습니다. 쯧쯧, 양반댁 아씨가 행상이라니. 세상 말세로다. 곱상하게 생겼네. 물건 말고 다른 건 안 파시오.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양반과 안채부터 기생집, 농가까지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을 찾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녀의 진심과 성실함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서촌아 씨의 물건은 정갈하고 좋다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물장수로 전국을 떠돈 지 수년, 서윤은 제법 돈을 모아 삼청동의 작은 기와집도 장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풍령 고개를 넘던 서윤은 길목을 지키고 있던 왈자패와 마주쳤습니다. 저 계집이 돈 좀 모았다는 박물장수렸다.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서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결국 돌뿌리에 걸려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누군가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날은 마침 형조판서 민준호 대감이 공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대감, 여기 웬 여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민 대감은 다친 서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했습니다. 행색은 남루하나 기품이 남다르구나. 이 여인을 행랑채에 머물게 하고 극진히 보살피도록 하라. 며칠 후 정신을 차린 서윤은 대감댁 하인들을 살뜰히 챙기며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민 대감의 본부인 최 씨였습니다. 저 천안계집이 어디서 굴러들어와 안주인 행세를 하는 게냐. 당장 내쫓아야겠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최 씨는 추풍령의 왈자패들을 몰래 사주하여 그날 밤 행랑채에 있는 서윤을 덮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을 느끼고 미리 대비하고 있던 서윤이 비명을 질렀고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민 대감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붙잡힌 왈자패들은 모든 것이 안방마님의 짓이었다고 실토했습니다. 마님께서 저 계집을 더럽혀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들라고 시켰습니다요.
민 대감은 분노와 실망에 휩싸여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어찌 이리 음험한 계략으로 집안을 더럽힐 수 있소?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없소. 결국 최 씨는 그 길로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서윤이 민 대감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감, 그간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보려 합니다. 민 대감은 그녀에게 기구했던 지난 삶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깊은 연민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아씨의 지난 세월이 참으로 고되었구려. 허나 그 시련 속에서도 마음의 품위를 잃지 않았으니 참으로 귀한 분이요. 대감은 서윤에게 떠나지 말고 이 집의 안살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윤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윤의 손길이 닿아 어수선했던 집안은 금세 정돈되었고 하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민 대감은 서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씨. 내가 아씨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씨를 첩으로 들일 생각이 없소. 그대는 내 평생을 함께할 정실부인이 되어주시오. 서윤은 대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의 그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듬해 봄, 두 사람은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슬하의 아들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훗날 민준호 대감은 좌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박물장수였던 박서윤은 정경 부인의 풍계를 받으며 만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노을 지는 대청마루에 앉아 민 대감이 서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온 것이 내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복이요. 대감께서 저를 귀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길 위를 떠도는 장사치였을 겁니다.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개척한 여인, 박서윤. 그녀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오래도록 전해졌을 때는 조선 영조 시절 한양 서촌의 고즈넉한 기와집들 사이로 명망 높은 박참판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박서윤이라는 이름의 어여쁜 교수가 살고 있었으니 맑은 눈망울과 비단결 같은 마음씨로 주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허나 행복은 길지 않았으니 서윤이 15되던 해 자애롭던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 그만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힘겹게 붙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서윤아.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내 고운 마음만은 잃지 말 거라. 부디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아버지는 새장가를 들었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윤씨 부인이었죠. 그녀는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고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서윤이는 어쩜 이리도 조신하고 예쁠까? 이제부터 내가 친어미처럼 아껴주마. 하지만 아버지가 관청으로 출근하고 나면 그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내 말이 곧 법이니 토달 생각은 말 거라. 그날 이후 서윤의 방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목이 비틀린 달개 사체가 놓여 있거나 바늘이 촘촘히 박힌 저주 인형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충직한 하녀 은심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습니다. 아씨, 아무래도 새마님께서 시키신 지 같습니다. 밤마다 마석이가 아씨 방 앞을 서성이는 걸 봤어요. 계모는 아버지 앞에서는 서윤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여보, 우리 서윤이가 요즘 자수솜씨가 부쩍 늘어온 동네에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제게는 친딸이나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뒤에서는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전현이 뭐 그리 귀한 아씨라고 밥을 고봉으로 퍼주는 게냐? 앞으로 반찬 가짓수도 줄이고 찬밥만 내어주어라. 서윤이 17이 되던 해, 계모는 경주 김씨 가문과의 혼처를 들고 왔습니다. 서윤아,
아주 좋은 혼처가 들어왔다. 경주 김씨 가문의 장손이라는데 재산도 많고 가문도 훌륭하단다. 하지만 하녀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도령이 기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성질이 난폭하기로 유명하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사실 더 좋은 가문에서도 혼담이 오갔지만 계모는 일부러 가장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혼례날, 서유는 붉은 화롯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잔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 들어온 신랑은 서윤을 본체만체하며 술상부터 찾았습니다. 아, 머리야. 잔칫날은 왜 이리 시끄러운 게야? 그는 술을 몇 잔 더 들이켜더니 그대로 이부자리에 쓰러져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서윤은 타오르는 촛불 아래서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가마를 타고 도착한 시댁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의 시어머니는 서윤을 보자마자 쏘아붙였습니다. 얼굴만 곱다고 다가 아니다. 내 친정은 그깟 벼슬 하나 빼면 내세울 것도 없지 않느냐? 예,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내 서방이 밖으로만 놔두는 것도 다 내가 부덕한 탓이다. 아녀자란 모름지기 지아비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알아야지. 시누이들의 등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소방 맞고 친정에 와 있던 큰 시누이는 사사건건 서윤을 괴롭혔습니다. 옳게 부엌 살림이 이게 뭔가? 국은 짜고 반찬은 멀겋고. 하녀들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가? 남편은 열흘에 한 번 집에 들를까 말까 했고 들어올 때면 늘 기생의 향수 냄새와 연지 자국을 달고 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이 기방에서 다른 사내와 시비가 붙어 칼에 찔려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모든 것을 서윤의 탓으로 돌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내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들보를 잡아먹었구나. 남편 잡아먹은 요망한 것.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서윤에게 노골적으로 죽음을 강요했습니다. 내가 진정 우리 집안의 며느리라면 죽은 지아비를 따라가는 것이 도리다. 그래야 나라에서 연려문도 내려줄 게 아니냐.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윤은 시어머니가 하인과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내일 그년이 절에 다녀오는 길에 손을 써라. 산길에서 스스로 목을 맨 것처럼 꾸미는 게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서윤은 그날 밤 어머니의 유품과 아버지가 비상시에 쓰라고 주셨던 돈을 챙겨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포나루의 작은 주막. 그곳에는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었던 유모 오씨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어쩌다 이리 초췌해지셨소. 서윤은 유모의 품에 안겨 그간의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이튿날 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씨, 이리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요. 박물장수라도 해보는 건 어떻겠소? 힘은 들어도 제 힘으로 먹고 살 수는 있을 겁니다. 양반 교수로 자라 등짐을 지고 장터를 떠도는 삶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지만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유모.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발로 서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서윤은 유모가 마련해준 비녀와 옷감, 화장품 등을 들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조롱과 냉대뿐이었습니다. 쯧쯧, 양반댁 아씨가 행상이라니. 세상 말세로다. 곱상하게 생겼네. 물건 말고 다른 건 안 파시오. 온갖 수모를 겪었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양반과 안채부터 기생집, 농가까지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을 찾아다니며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녀의 진심과 성실함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서촌아 씨의 물건은 정갈하고 좋다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물장수로 전국을 떠돈 지 수년, 서윤은 제법 돈을 모아 삼청동의 작은 기와집도 장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풍령 고개를 넘던 서윤은 길목을 지키고 있던 왈자패와 마주쳤습니다. 저 계집이 돈 좀 모았다는 박물장수렸다.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서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결국 돌뿌리에 걸려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누군가 그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날은 마침 형조판서 민준호 대감이 공무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대감, 여기 웬 여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민 대감은 다친 서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했습니다. 행색은 남루하나 기품이 남다르구나. 이 여인을 행랑채에 머물게 하고 극진히 보살피도록 하라. 며칠 후 정신을 차린 서윤은 대감대 카인들을 살뜰히 챙기며 은혜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민 대감의 본부인 최 씨였습니다. 저 천안계집이 어디서 굴러들어와 안주인 행세를 하는 게냐. 당장 내쫓아야겠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최 씨는 추풍령의 왈자패들을 몰래 사주하여 그날 밤 행랑채에 있는 서윤을 덮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기척을 느끼고 미리 대비하고 있던 서윤이 비명을 질렀고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민 대감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붙잡힌 왈자패들은 모든 것이 안방마님의 지시였다고 실토했습니다. 마님께서 저 계집을 더럽혀서 제 발로 나가게 만들라고 시켰습니다요. 민 대감은 분노와 실망에 휩싸여 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어찌 이리 음험한 계략으로 집안을 더럽힐 수 있소?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없소. 결국 최 씨는 그 길로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며칠 후 몸을 추스른 서윤이 민 대감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감, 그간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만 떠나보려 합니다. 민 대감은 그녀에게 기구했던 지난 삶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깊은 연민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아씨의 지난 세월이 참으로 고되었구려. 허나 그 시련 속에서도 마음의 품위를 잃지 않았으니 참으로 귀한 분이요. 대감은 서윤에게 떠나지 말고 이 집의 안살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윤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윤의 손길이 닿아 어수선했던 집안은 금세 정돈되었고 하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밤, 민 대감은 서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씨. 내가 아씨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씨를 첩으로 들일 생각이 없소. 그대는 내 평생을 함께할 정실부인이 되어주시오. 서윤은 대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의 그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듬해 봄, 두 사람은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들은 슬아의 아들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훗날 민준호 대감은 좌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박물장수였던 박서윤은 정경 부인의 풍계를 받으며 만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노을 지는 대청마루에 앉아 민 대감이 서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온 것이 내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복이요. 대감께서 저를 귀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길 위를 떠도는 장사치였을 겁니다.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개척한 여인, 박서윤. 그녀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오래도록 전해졌 때는 조선 영조 시절 한양 서촌의 고즈넉한 기와집들 사이로 명망 높은 박참판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박서윤이라는 이름의 어여쁜 교수가 살고 있었으니 맑은 눈망울과 비단결 같은 마음씨로 주위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허나 행복은 길지 않았으니 서윤이 15되던 해 자애롭던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 그만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윤의 손을 힘겹게 붙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서윤아.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내 고운 마음만은 잃지 말 거라. 부디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아버지는 세상